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제 옆에 보이는 이 차, BYD가 국내에 처음 들여온 차죠. 아토3입니다. BYD가 과거에 버스, 상용차 이런 모델들이 국내에 들여왔는데 이번에 승용차를 국내에 처음 들여왔습니다. 이 차는 지난 1월 16일에 국내에 첫 출시 행사를 했고요. 지금 사전 계약을 받고 아직 출고 전 단계입니다. BYD라는 브랜드는 중국에서 원래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로 출범을 했죠. 그러면서 점점 발전해서 지금은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니죠. 특히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장이죠. 비싼 수입차는 잘 팔리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수입차는 좀 안 팔리는 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자동차라는 품질이 떨어진다 이런 또 그런 인식이 있죠, 일반적인. 그래서 과연 이 BYD가 국내에 들여온 아토3가 국내에 성공할지, BYD 입장에서는 이 아토3를 처음 출시를 한 후에 국내 시장의 상황을 보고 반응을 봐서 이런저런 모델들을 더 많이 수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만약에 국내에서 아토3가 성공을 한다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한국은 가까운 시장이죠. 운반비도 적게 들고 아무래도 테스트 베드로 또 활용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 BYD에서 처음 출시한 아토3가 국내 시장에서 성공을 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사실은 중국은 물론 한국 그런 글로벌 수입차 시장에서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토3를 보면서 조금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과거에 아우디와 알파로메오의 후속 디자이너였던 볼프강 요제프 예거라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디자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제가 보기에는, 제 눈에는 좀 중국스럽지 않고 조금 더 평범한 이런 느낌도 확실히 있습니다. 네, 전면부를 보면 이 전체적인 모습이 용의 얼굴을 형상화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용의 그런 수염, 그리고 여기가 코, 그리고 아래가 입,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고요. 이 헤드램프를 보면 좀 날카로운 느낌이죠. 쭉 찌면서 뒤에가 이렇게 올라온 조금 날카로운 느낌이고, 중간에 크롬과 이 헤드램프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고요. 주간주행등은 이렇게 마치 용의 눈썹처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과하지 않으면서 무난한 그런 느낌이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에 이렇게 수평으로, 여기도 수평이고요. 수평을 많이 썼죠. 이 수평을 많이 쓰는 디자인이 폭을 좀 넓게 보이게 하고 좀 안정적이게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 디자인에 좀 가까운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측면을 한번 보실까요? 측면은 역시 좀 끊기지 않는 쭉 이어진 그런 캐릭터 라인을 적용을 해서 차체가 좀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이 바로 이 C필러 부분입니다. 용의 비늘을 형상화한 이런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약간 볼트 EV의 느낌도 나고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충전구가 이쪽 앞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를 보면 한국 타이어 아이온 GT SUV라는 타이어인데요, 전기차 전용으로 만든 타이어라고 합니다. 18인치를 적용을 해서 휠하우스보다 타이어가 조금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한 19인치 정도 적용을 했으면 어떨까, 아니면 18인치를 적용을 하고 19인치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럼 후면부를 한번 좀 보실까요? 리어 스포일러를 루프 끝단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뒀고요. 이 차는 시속 160km죠, 최고 속도가. 속도를 그렇게 엄청나게 내는 그런 차는 아니지만 스포일러가 있으면 아무래도 주행의 안정감도 있고요. 또 후면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일자 램프를 뒀다는 거죠. 차폭이 좀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고, 디자인적으로 좀 아름답고 예쁜 효과도 있습니다. 그 아래에 디자인적인 요소로 이렇게 담아둔 패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크게 과하지 않고 좀 이렇게 평범한, 그러면서 약간 차급에 비해서 좀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전면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트렁크인데요. 이렇게 접지 않았을 때 평상시에는 440리터 2열이 두 개로 이렇게 접히는데 접으면 1340리터로 화물 공간이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골프백은 실리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X자로 이렇게 넣는다면 한 두 개 정도는 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스페어 타이어 대신 펌프킷이 있고, 또 이것을 이렇게 들어서 빼서 이 위로 이렇게 올려서 트렁크를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만약에 물건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넣으면 더 많이 싣고요. 물건이 좀 적다 근데 편하게 싣고 다니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가 뭐 생각보다 좁진 않지만 그렇게 넓다 하기는 좀 힘듭니다. 이 차가 두 가지 트림으로 나왔는데요. 한 가지는 좀 고급 트림과 기본 트림, 그걸 구분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전동 트렁크입니다. 하위 트림에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지 않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편의사양들 때문에 가격이 좀 차이가 나고 트림이 좀 달라지는, 그렇습니다. 외관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그러면 실내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 아토3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실내가. 실외가 좀 무난했다면 실내는 조금 특이하다, 재밌는 요소가 많죠. 일단 실내에 딱 타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부분이 송풍구죠. 위로 올리면 열리고 밑으로 내리면 닫히고, 실내를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헬스장에서 좀 테마를 몇 가지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령, 덤벨에서 좀 가져왔고요. 아주 독특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차 빼고는 이런 통풍구 디자인을 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고요. 또 여기 기어 노브, 마치 비행기를 탑승할 때 조종관을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이고요. 시동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특이한 거는 비상등이 여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쯤에 많이 있죠, 비상등이. 근데 요거는 또 여기에 있어서 이게 익숙해지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아래로 주차할 때 그런 경고등 몇 가지들이 있고, 에코, 노멀, 스포츠,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있고, 몇 가지 기능들이 여기 숨어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손잡이입니다. 차문 손잡이를 여기에서 이렇게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고요. 또 이렇게 닫히고. 되게 특이하죠. 그 안에 또 스피커가 이렇게 들러 있고요. 또 그 아래에 더 특이한 게 있는데요. 화물 공간, 문에 있는 적재할 수 있는 공간에 이렇게 마치 현악기에 줄을 넣은 듯한, 소리도 이렇게 다른 이런 기능이 숨어 있는데, 설명으로는 높은 텀블러 기른 거라든지 길쭉한 물건을 넣었을 때 밖으로 빠지지 않게 뭐 이런 거를 했다. 악기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첨부죠, 이런 디자인. 뒤에 또 스피커가 여기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디자인 요소가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이런데도 이렇게 물결이 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촉감이 좀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8인치 디스플레이 창인데, 이 디스플레이 창이 가로였다가 세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걸 또 이렇게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 플로 기능까지 이렇게 들어 있어서, 플로 기능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이 플로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기능,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마이크인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USB가 좀 연결된 게 여기 보이시죠? 지금 마이크 켜졌죠? 가사가 나오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하면 되는 노래방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에코도 들어가 있고요. 아주 재미있죠. 가족끼리 와서 노래도 하고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무선 충전, 휴대폰 이렇게 놓으면 여기 무선 충전이 되고요. 여기는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은 깊고 이쪽은 얕은데 컵홀더
컵홀더가 조금 작은 느낌도 있습니다. 조금 더 큰 거는 들어가지 않겠죠. 조금 더 컵홀더 사이즈가 컸으면 좋을 듯한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실내에 정말 독특하죠.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어수선한, 통일되지 않은 이런 느낌도 있는데, 또 젊은 층에서 아니면 이런 좀 개성 있는 디자인을 좋아하는 층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 뒤로 5인치짜리 작은 계기판이 있는데, 이게 운전할 때 숫자가 좀 작아서 조금 안 보이는 느낌도 살짝 있는데, 이건 조금만 더 키웠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이 작은 창 안에 거의 운전에 필요한 정보들이 꼼꼼하게 잘 들어있어서 운전에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시선도 많이 뺏기지 않고, 이게 약간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유리창에 비추면 좋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을 만한 그런 비싼 차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차 치고는 정보를 꼼꼼하게 잘 전해준다. 2열인데요. 제일 궁금한 것은 과연 2열의 공간이 어느 정도냐. 뭐 그렇게 좁진 않다. 주먹이 하나 간신히 들어가긴 하지만 뭐 이 정도. 완전히 좁진 않고요. 경차보다는 확실히 크고, 그렇지만 최근에 국산 준중형 차도 뒷좌석이 워낙 크게 나와서 그렇게 완전히 크진 않다. 그렇지만 뭐 불편할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 제가 키가 181 정도 되는데요. 제 키를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팔걸이가 이렇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시트의 느낌은 1열도 마찬가지고 조금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약간 단단한 소파의 느낌? 생각보다 부드럽고요. 인조 가죽인데 괜찮습니다. 이게 좀 저렴한 차 치고는 또 하나, 2열까지 오토 윈도우, 이것도 괜찮네요.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송풍구 디자인이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밑으로 스마트 기기 충전하거나 차에 연결하는 이런 또 잭이 2개가 있고요. 2열에서 본 또 1열 시트는 뭔가 약간 스포츠카의 느낌처럼 뒤도 봤습니다. 스포츠카 디자인들이 이런 디자인들이 많죠. 썬루프를 한번 열어볼까요?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고요. 2열의 위에까지 이렇게 열려서 아주 개방감이 있고요. 뭐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굉장히 길게 열립니다. 아주 광활합니다. 한 뭐 50cm 정도 열리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1열의 시트까지 열리는 거. 썬루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시원하게 열리고 닫히고 하네요. 그러면 또 닫아보겠습니다. 얘도 닫고, 또 얘도 닫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센터 터널이 없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좌우로 이동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2열 이 정도 살펴보고 한번 이 차를 타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출발! 네, BYD 아토3는 E 플랫폼 3.0을 기반으로 제작이 됐고요. 이 E 플랫폼 3.0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전기 모터, 그리고 컨버터, 변속기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걸 별도로 제작해서 같이 끼워 넣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제작 비용이 좀 적게 들고요. 그래서 생산비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또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아토3의 가격을 좀 낮출 수 있었고요. 또 하나 특징이 리튬 인산철 블레이드 배터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특징이 어떤 충돌, 그리고 화재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알려진 그런 배터리죠. 우리가 걱정하는 그 전기차에 대한 그런 안전성이 조금 더 뛰어나다고 BYD에서는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만들어진 배터리인데요. 리튬 인산철 블레이드 배터리가 중국에서는 이 아토3를 비롯해서 BYD의 그런 많은 제품들에 이 배터리가 지금 들어가고요. 또 이 배터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차체에 배터리를 통합을 시켰다. 그래서 덕분에 비틀림 강성이 높아졌다. 배터리의 밀도도 좋아졌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죠. 기존 이전 모델에 비해서 적용한 이후 모델이 비틀림 강성 같은 경우는 2배나 좋아졌다.
향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60kWh, 그리고 전기 모터를 앞쪽에 연결을 했고요. 그래서 전륜 구동 기반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저는 전륜 구동이 차도 민첩하고 앞굴림이라 나쁜 기후 상황에서도 좋다, 전륜 구동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고 출력이 150kW, 내연기관 차로 하면 한 240마력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최대 토크는 31 정도의 240마력이면 토크나 출력이 크게 모자람이 없다. 그리고 저도 강변북로 그리고 자유로 서울 시내 몇 군데를 지금 달려보고 있는데요. 뭐 속도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건 전혀 없다.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고 잘 쓰고요. 근데 이 차는 제로 100이 7.3초. 전기차 치고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최고 속도는 160km입니다. 160km 조금 약하죠. 180 정도 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달릴 일도 거의 없죠. 그리고 일회 충전 거리 가장 중요하죠. 321.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 한 350 이상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용량이 커지고 밀도가 높아지면 주행거리가 길어지겠죠. 그렇다 보면 또 차량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관계가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캐스퍼가 314인가요? 캐스퍼보다는 조금 더 나가는데 경차니까 상황이 그렇고요. EV3가 340km 정도 가니까 EV3보다는 조금 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 2단계를 탑재를 했고요. 공차 중량은 1.75톤. 뭐 워낙 배터리 무게가 있으니까 차가 좀 작은데 그거에 비해서 공차 중량은 그렇게 가볍지 않다. 근데 또 이 차가 저중심 설계라고 합니다. 배터리를 최고로 아래쪽에 배치를 해서 오뚜기 생각하면 되죠. 무게중심을 아래에 둬서 잘 넘어지지 않고 핸들링도 좀 좋게 하고 주행 갈 때 흔들림이나 또 이런 것도 적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죠. 확실히 무게중심이 좀 낮은 느낌이 있습니다. 차가 나갈 때 보면 흔들림이 덜하고요. 근데 또 하나 흠이 이렇게 속도를 높여보면 풍절음이 조금 있습니다. 저속에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데 좀 속도가 올라가면 들립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대중 브랜드들이 뭐 흡차음 유리를 거의 쓰지 않고 또 흡차음제도 많이 넣지 않죠. 럭셔리에 비해서. 그렇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인데요.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게 스포츠 모드입니다. 그러면 노멀 모드로 먼저 바꿔보겠습니다. 확실히 부드러운 컴포트한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에코 모드입니다. 에코 모드로 바꾸는 순간 차가 약간 주춤하면서 속도가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도 이렇게 쉽게 가속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아무래도 스포츠 모드가 핸들링도 편하고요. 나가는 것도 조금 더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면서 뭔가 차가 좀 약간 재미있다, 운전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전기차라는 것이 워낙 순발력이 좋아서 카트의 느낌도 있고 운전이 좀 재미있습니다.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약간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좀 핸들 확확 틀려도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차가 잘 움직인다. 그리고 또 하나 스티어링 휠이 D컷입니다. 그래서 손에 또 이렇게 쫙 감기는 느낌이 좀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일반 세단에 비해서 약간 차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멀리 잘 보이고요. 시원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A필러의 두께도 뭐 적당해서, 그리고 디자인도 좀 이렇게 얄쌍하게 빠져서 시야도 많이 안 가리고요. 아주 시원하다, 넓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또 제가 운전하면서 이 차가 좀 작아서 작은 차들의 특징이 좀 답답한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위에 이 파노라마 썬루프를 열고 운전을 하니까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공간감도 괜찮고 제가 보기엔 뭐 장거리를 운전을 해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시트의 느낌도 간단한 느낌보다는 조금 편안한 느낌에 가깝고요. 등받이도 아주 잘 잡아줍니다, 몸을. 커브길에 과격하게 핸들을 틀어도 크게 몸이 좌우로 움직이는, 쏠리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덜합니다. 그래서 시트도 괜찮다. 주행 느낌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토3는 국내에 출시가 되면서 4가지 색상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이트, 지금 타고 있는 게 화이트죠. 블루,
그리고 블랙, 그레이 이렇게 4가지 색상이 들어왔고요. 화이트 무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작은 차는 블랙이나 이런 진한 색깔보다는 밝은 색깔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취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격이죠. 기본 모델이 3,1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상위 모델이 3,330만 원, 180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동 테일게이트라든지 몇 가지 그런 편의 사양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고급 사양이 좀 올라갔고요. 나머지 기본 배터리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조금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시가 미뤄지고 있는데요. 지금 예측하는 보조금은 한 200만 원 정도,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승기를 찍기 전에 약간 망설였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아토3가 국내에서 이슈가 생겼죠. 1월 16일 날 출시를 했는데 현재 2달 이상 지났는데 아직 국내 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환경부 인증을 아직 못 받아서 그런데 요구하는 조건을 아토3가 아직 맞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계약자에게 차를 배송을 하지를 못하고 있죠. 배송이 미뤄지면서 계약자들이 계약 취소를 하겠다, 뭐 이렇게 좀 불만이 쌓이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아토3 신형 모델이 중국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저절로 한국에 들여온 모델은 구형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불만이 또 생겼습니다. 가격이 2,400만 원 정도, 기본 모델이. 그래서 가격도 또 내린 데다가 신형 모델이 중국에 나와 있으니까 국내에 아토3를 계약한 계약자들이 조금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BYD 코리아에서 환경부 인증 문제를 해결을 하고 국내 계약자들에게 인도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BYD 아토3 좀 시승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차, 더 재미있는 차,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